한동훈 대표가 장동혁을 이깁니다. 왜냐고요? 민주당은 김민석으로 당대표가 뽑혔습니다. 정청래를 밀어주던 유튜브들 김어준, 매불쇼, 유시민은 이 싸움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지금의 극우 장동혁을 고성국 배승희 펜앤 마이크가 밀어줘도 보수개혁을 바라는 국민의힘 당원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유튜브와 싸워 이겼듯 우리도 거대 유튜브와 싸워 이길 것입니다. 반드시 장동혁을 밀어내고 한동훈 의원이 복당하게 될 겁니다. 그 싸움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당원 가입 제발 해주세요. 한 표 한 표가 보수를 개혁하는 데 소중합니다. 한동훈 의원만 응원하는 유튜브입니다. 함께 보수개혁에 힘써주세요. 커피 한 잔 멤버십 가입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윤희석 대변인과 조갑재 선생님 그리고 마지막은 김종혁 최고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진짜 보수의 스피커들의 논리를 들어보세요.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반드시 돌아간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보수 재건과 그리고 북부의 발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기정출 맞추는 것 이걸 하려고 나왔습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동훈 의원의 생각은 어떻게 보세요? 뭐 정치적인 레토릭이라고 보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전국 주도권, 이슈 주도권을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하게 되면 대통령이 쥐고 끌어가는 거게 되니까 네. 거기에 말려 들어가지 말자라는 레토릭인 거고,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은, 글쎄, 그럼 대통령이 그 한 문장을 말씀하시면, 예. 왜냐면 안 한다, 못 한다, 못 하는데 왜 자꾸 물어보냐, 안 한다니까 저는 이번 임기 끝나면은 편하게 살 거다, 뭐 이런 말 하면은 이제 시작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시작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한 번만 한다고 하시면 돼요. 아, 그럼 시작이 될까요? 그러면은 한 번만 한다고 하면. 그러면서 시작을 해야죠. 한 번만 한다고 하면은 제가 생각하는 장동혁 대표는 네. 그 한 번이 4년이라고 밝혀라. 뭐 그 한 번이 5년이라고 밝혀라. 그거는 장동혁 대표는 그러고도 남을 뿐입니다. 그건 장 대표는 제가 잘 모르겠고 네. 지금 네. 벌써 기사들이 법학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어서 지금 현 대통령이 연임, 뭐 중임할 수 있는 방안이 뭐 4가지가 있다. 예. 현실적으로 해석이 이렇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거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 거 알지만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소모적이냐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 국정 최고 책임자가 이 문제 가지고 국론이 분열되고 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저는 그런다고 보는데 네. 그 말씀 정도 하시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죠, 제가. 네, 뭐 이런 얘기는 뭐 계속 오갈 거 같고요. 뭐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지 안 밝힐지 더 지켜보기로 해야겠습니다만 우리 장동혁 대표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치훈 대변인 네. 계속 말씀하셨던 장동혁 대표 한번 나와주시면 여기서 속 시원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올림픽 공원을 갔습니다. 가서 한 20명 정도 장 대표를 포함해서 참석을 했다라는 숫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정점식 원내대표랑 국민의힘 3선 의원들이 비공개 만찬 회동을 했나봐요. 거기서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고 정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는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만찬 회동에 뭐 정 대표가 참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네, 요런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하네요, 국민의힘은. 전 이 중진 의원들 참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비겁하다. 예. 아무것도 잘 안 하고 있고, 장동혁 대표 거치 문제 나올 때도 계속해서 그 별 얘기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네. 이분들 생각은, 지금 장동혁 대표, 불안한데. 근데 공식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좀, 예. 그렇다고 또 뭐 지금 당권파와 싸우고 있는 친한 게, 또 여기에 또 줄 서기도 애매한데. 그러니까 그럼 정정식 원내대표, 어중간하게 중간에 있으면서도 정동혁 대표랑 약간 투톱이라고 네. 하면서 약간 엇박자를 내는 것 같으니까 그럼 여기 좀 목소리 힘을 실어줄까? 저는 되게 비겁한 중진들이라고 생각해요. 국민의힘 중진들이라면은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 지방선거 직후에 나왔을 때 예. 그때부터 강하게 뭔가 목소리를 확실하게 냈어야죠. 장동혁 대표는 계속 가야 된다고 말하든가 아니면 사퇴를 해야 된다고 말하든가 그때 중진원도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갑자기 또 정점식 원내대표 줄 선다? 네. 지금 장동혁 대표가 지금 20%, 20명, 21명이잖아요. 21명, 맞아. 장 대표 포함 20명. 20명,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 21명 참석한 것 같고, 이제 프레임을 잡고 있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정치 프레임이다. 20%만 싸우고 있다. 네. 20%만 싸우고 있다. 올림픽 공원 나가면 싸우는 겁니까? 그러니까 20%만 저는 국민과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저 올림픽 공원 나가서 계속 부정선거 네. 아직도 맨하탄 프로젝트 얘기하는 분들하고 하는 게 그게 뭘 싸우는 거예요. 여당이랑 싸우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근데 프레임 하기 위해서 뭔가 20%만 열심히 싸우고 있으니 그 사람들 나머지 80%는 바꿔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대놓고 비판을 왜 못합니까?
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식사한 다음에 정정식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주자. 이 정도 얘기밖에 왜 못하냐는 거죠. 아니 근데 어쨌든 이번 광복절 계기로 장동혁 대표가 뭐 계속 예고도 해왔던 걸로 알고 있고 상당히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의 새 과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하나의 어떤 분수령이 될 거다라는 전망들이 꽤 있었는데 20명 숫자 예상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은 거죠. 아 적군요. 예. 저희 당이 군소정당은 아닙니다. 네. 100석이 넘잖아요. 그 대표가 계속 얘기를 했고 원외에도 얘기를 했고 어제 그러니까 광복절날 거기 1,800명이 모였다고 해요. 예. 근데 원외 당협에서만 3,500명 정도 간다는 말을 했었어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사회도 저희 당에서 보고 하니까 그냥 당 집회를 거기서 한 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러니까 뭐 사람이 많고 적고도 문제지만 거기에다가 일부에서는 그 얘기를 하죠. 올림픽공원을 장 대표가 평정을 했다. 뭐 황교안, 뭐 전한길 이쪽 세력이 다 이제 복속이 돼서 장 대표가 굉장히 고무됐다는 네. 얘기도 하는데 주진우 의원은 전혀 다르게 행보를 했어요. 그날 보면 주진우 의원이 거기 가서 주진우 주도 뭐 무슨 법안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국민 입틀막 법안 뭐 통과 뭐 이런 거 굉장히 큰 퍼포먼스를 했단 말이에요. 장 대표하고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공간적으로. 네. 자, 이런 상황을 보면 또 어디 영상에도 나오던데 의원들을 다 소개해요. 예. 와 하는데 이진숙 의원 호명을 할 때 엄청난 환호가 나왔다. 거기도 또 갈려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거기를 오라고 해서 의원들 숫자도 적고 뭐 참석한 사람 숫자도 적지만 본인이 거기를 완전히 장악해서 뭔가 정치의 원동력으로 삼기에는 여러 가지로 그렇지 않다라는 증거만 남긴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정정식 원내대표 포함해서 원내 지도부는 또 안 갔어요. 그렇죠. 원내대표 비서실장만 갔습니다. 윤영근 의원이 갔는데 그분이 좀 특이하게 행동하신 것 같고 아마 원내대표한테 엄청나게 질책을 받을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그래도 당직을 맡고 있는데 원내 네. 정정식 대표는 어쨌든 장동혁 대표하고는 좀 다른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근데 좀 다른 행보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계속 뭔가 이렇게 튀어나오면 누르려는 역할을 하는 다른 거지? 거죠. 이게 좀 다른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윤영근? 아니요, 정정식 원내대표. 네. 좀 갈등이 나올 때마다 그냥 누르는. 전 역할. 나름 누르는 다른 그게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정정식 원내대표 정도 그러니까 정정식 원내대표는 그렇다고 해서 장동혁 대표랑 뭐 이렇게 막 맞서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까부터 중진 의원들 비겁하다고 말하는 게 정정식 원내대표 한 명만 바라보고 지금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약간 장동혁 대표가 오버할 때 우리는 정정식 원내대표 같은 목소리도 있어요라고 말하는 정도로 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저는 그 올림픽공원 영상 중에 사실 신동욱 의원이 가장 충격적이었는데 네. 장동혁이 옳았습니다라고 말하는 와 유일한 수도권 의원이었거든요. 유일한 거기 다 나간 사람들 아까 윤영근 의원은 저는 이번 재보궐 때 비례대표로 그러니까 거기 충남 거기 그 공천을 받았으니까 네네.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재보궐 공천을 받았으니까 그런 분들 아니면 다 비례대표 의원들 다 아니면 영남 의원들 이런 분들만 갔단 말이에요. 거기에 유일하게 수도권 신동욱 의원이 가서 네네네. 장동혁이 옳았습니다로 외치는 와 저는 그거 보면서 민주당 입장이니까 예. 우리 전당대회 끝나면 해볼만 하겠다. 다시 좀 지지율 반등 만들 수 있겠다. 저기 상징적인 신동욱 의원이 저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네. 국민의힘은 오른쪽으로 가속 페달을 밟고 있구나 느낌이 들었단 말이에요. 정정식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거는 브레이크도 풀로 밟지도 않아요. 그냥 살짝 지금 국민의힘은 브레이크를 완전 풀로 밟은 다음에 유턴을 해야 되는데 유턴은커녕 지금 핸들은 아무도 안 잡으려고 하고 브레이크도 그냥 살짝 밟고 있는 정정식 원내대표 발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바뀌겠어요? 안 바뀌지. 신동욱 의원님도 한번 모셔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좀 들어보고 싶네요. 신동욱 의원 제가 변명을 하자면 절대로 고호는 외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구호를 외칩니다.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또 안 외치시나요? 그거 할 때는 절대로 안 해요. 그거는 계속 잡히더라고요. 그렇군요. 좀 뭐 셈법이 다 복잡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 전당대회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난 이 직후에 국내힘의 어떤 권력 지형의 재편 이런 거 좀 느껴지세요? 아니면 일단 이렇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쨌든 여당은 정비를 한 겁니다. 네네. 우여곡절 끝에 이제 총선을 향해서. 네. 일단은 뭐 정리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여당의 막강한 힘을 과시를 할 거고 어떤 식으로든 뭐 갈 텐데
야당은 뭘 하고 있느냐. 이제 그 혹독한 시간이 오는 거죠. 네. 그런데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엉뚱한 데로 가는데 브레이크를 살짝살짝 밟고 있는 거 가지고 되겠느냐. 눈치 보고 있느냐.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시간은요. 시간은 장도혁 지도부 편이 아니에요. 이제 조금씩 이제 찬바람 불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다 결론은 공직선거로 이걸 다 바꿀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야 관계도 바꿔야 하는 거고 지금 국회의 이 의석 분포도 이대로는 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바꿔서 우리가 의석수를 과반으로 가서 이 법안들 다 바꾸겠다. 뭐 이런 의지를 우리가 천명하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기 위한 방법이 방향이 네. 전략이 장도혁 지도부가 생각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긍정 안 한다고 봅니다. 20% 빼고. 그렇다면은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데 구심점이 없는 건 맞아요. 네. 맞지만 어찌되었건 이게 곰고 골무면 결국 터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점이 언제냐가 문제인 건데 그 상황을 잘 대비해야죠. 짧게 얘기해 보면 오늘 그래서 이제 민주당 전당제 직후에 국민의힘이 뭐 하냐? 윤리위 이거 합니다. 오늘 이제 징계 심의 사안에 대한 소명을 듣고 이르면 오늘 결론이 또 날 수도 있다네요. 이게 그럴 수 짧게 있죠. 얘기해 볼까요? 네. 어떤 결론이 날까요? 글쎄요.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 네? 분명히 징계를 할 거거든요. 아, 징계를 하긴 할 거니까. 네. 아, 근데 전당대회 바로 다음날 이렇게 나오면 좀 뭔가 약간. 그럼 민주당이고요. 우리는 네. 이게 카드다라고 우리는 단일하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네. 그리고 뭐 지금 당에서 문제되고 있는 당협위원장 교체권, 신임권에 대해서 네. 전례가 없는 당원에 의한 신임 여부 그것도 계속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수위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만약 하게 되면. 이거 조경태, 권영진, 이분 중에 서범수 뭐 몇 명일지 모르지만 네. 일단 총선 못 나오게 되는 분 있을 거고. 오, 네, 그런 예. 징계 분명 나올 거고. 당원권 정지 2년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분명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예. 지금 지난 3일 연휴 동안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치른 거지만 국민의힘은 올공 집회를 한 거잖아요. 네. 올공 집회를 통해서 장도혁 대표는 매우 고무돼 있어요. 음. 드디어 의원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나의 이 20% 똘똘 뭉친 이 파이터들과 나는 함께 할 거야. 자, 그럼 징계 바로 가동. 네. 윤리 가동. 그렇게 한 다음에 바로 징계한 다음에 비당권파를 징계하고 당협위원장 교체 수순으로 가는 예. 그 수순으로 계속 좀 풀 악셀 밟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신임 당대표 선출 바로 다음날 일어나는 국민의힘 징계위 소식. 이건 이제 어떤 수위로 결정날지는 저희가 한번 지켜보고 다음 주에 또 얘기를 나눠보죠.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야 지금 그 개헌 이게 이제 큰 이슈로 떠올랐어요. 예, 예, 왜냐하면 예. 지난주에 그 대통령이 야당 중진 의원들과 꿀뿌리 친다 예. 공개 보도가 됐고 김태호 의원이 이제 예. 대통령과 나눴던 얘기를 소개를 했는데 예. 대통령이 이제 개헌 얘기를 했다. 4년 중임제, 그 다음에 연임제, 요게 맞다. 그리고 내 임기 내 임기 연장, 요거는 국민이 받아들이겠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보도가 났고, 그리고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에 SNS에 글을 썼습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서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 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개헌을 위해서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입장이었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 요 얘기거든요. 이거 대통령의 요 얘기 어떻게 보세요? 정치공학적으로 평한다면은 절묘한 수를 하나 던진 거죠. 어떤 수죠? 개헌 드라이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 오늘 김민석 전 후보가 후보가 예. 대표로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제 예. 이재명, 김민석 팀이 돼가지고 개헌을 걸고 이른바 중도 보수 영역을 공략하는 그런 정책을 펴므로써 예. 지금 지지율도 떨어지고 아하. 이 검찰청 수사 폐지로 인한 어떤 반발 이런 것도 잠재우고 해가지고 아주 큰 게임을 하는데 이게 과연 국가 이익이 되느냐 하는 것은 별도 문제 같아요. 그 개헌이라는 게 시작이 되면 예. 전국에 블랙홀이라고 그러잖아요. 블랙홀이- 모든 이슈가 글로 다 빨려 들어가니까. 맞습니다. 예. 이게 국가 저 백년지 대계 아니에요, 개헌이라는 게.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개헌을 꺼내는 목적이 그럼 뭐 다 짐작하듯이 예. 본인의 그 사법 리스크를 예. 없애기 위한 어? 꼼수라고 보는 게 그건 난 정확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 이 개헌이라는 것은
나라의 구조를 바꾸는 거 아닙니까? 예. 더구나 개헌 중에서도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어허. 연임제, 중임제 이야기는 사실상 권력 구조 바꾸는 거거든요. 예. 가장 신중하게 해야 될 것이고 어. 여기에 빨려드는 순간 아마 그분이 벌려놓은 뭡니까 이거 AI 선도국이라는 거대한 비전 예. 이것도 아마 제대로 수행할지 몰라요. 흔들리게 되니까. 예. 그런데 제가 한번 정리를 하고 싶은 게 네. 이 개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첫째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개헌 중에서 국민들의 뜨거운 지지 없이 개헌한 것은 다 실패했습니다. 뭐 그렇죠. 예. 예.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개헌 안 하면은 난 도저히 못 살겠다 하는 그런 열망이 있습니까? 직선제를 요구했던 그런 열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두 번째, 왜 대통령이 연임제냐 중임제냐는 방향을 왜 정합니까? 어허. 지금 권력구조 개편을 하면 제일 중요하게 논의해야 될 것은 대통령 중심제냐 내각제냐였거든요. 예. 대통령 중심제로 간 나라 중에서 어허. 지금 사고 안 치는 나라가 몇 나라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예. 미국까지 저렇게 흔들리는 게 이거 대통령 중심제의 그 문제고 우리도 윤석열을 겪으면서 사고 치는 대통령을 막을 수 없다. 예. 이재명 대통령도 잘못하면 그 길로 가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왜 대통령 중심제를 그대로 두고 연임제, 중임제 합니까? 아니 예. 5년 단임이 연임제, 중임제 8년 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어허. 오히려 이게 더 나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국민들을 적당히 속여가지고 5년으로 끝나야 될 사람을 8년 동안 하도록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현직 대통령 유리하니까요. 네. 그 다음에 선거부터. 이 논의를 하려면은 예. 이재명 대통령이 첫째 공소 취소 나에 대한 공소 취소 시도는 안 한다 해가지고 딱 끊고 연임 시도 안 그다음에 한다. 연임 안 한다. 요걸 예. 두 개를 분명히 하고 예. 그다음에 완전히 개방적 논의를 해야 돼요. 어허. 그리고 시한을 두면 안 돼요. 예. 이게 지금 대통령 X를 통해서 쓴 글을 보면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하자. 그리고 개헌을 위해 임기 단축도 필요하다면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본인의 연임 문제에 대한 언급은 정확하게는 없어요. 예. 야당에서는 아니 자꾸 뭐 강훈식 실장 얘기하고 청와대 얘기 이러지 말고 본인이 직접 나와서 나 연임 절대 안 합니다. 이렇게 밝혀야 개헌 특위를 가동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근데 대통령은 야 연임 못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야. 내가 연임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어. 이렇게 얘기하지 난 절대 안 합니다 말은 안 하고 있거든요. 혹시 마음속에 연임 시도라는 어떤 조그만 작은 열망이라도 좀 있다고 보세요? 그런 게 있어야 예. 레임덕을 막는 거 아닙니까? 연임 안 한다고 선언했을 때 예. 이재명 대통령의 그 힘이 좀 빠지는 거 아닐까요? 나는 어차피 연임을 할 수 없어요. 예. 그건 분명한데 연임 안 한다고 하는 순간에 빠질 어떤 그런 힘 그것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동력이 빠질까봐. 본인을 만들어. 그러니까 애매하게 만들어 놓는 게 유리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 국민들이나 본인이나 이건 안 한다고 우리가 기정사실로 믿어버리면 그만이죠. 뭐. 그래요. 예. 아니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이랑 골프 친 의원들 예. 명단을 쭉 보니까 대부분 개헌특위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얼마 전에 구조적 다수를 얘기한 적도 맞습니다. 있고. 예. 그래서 이 대통령이 개헌을 고리로 새로운 어떤 정치 연합을 만들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개헌 논의를 하면서 정계 개편 또는 정계 재편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중도뿐만 아니라 보수까지 공략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골프 회동도 약간 그런 예. 흐름이 보이잖아요.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국힘당은 그런 개헌 드라이브에 대응할 힘이 하나도 없거든요. 생각도 없어요. 예. 이분들은 어디 공원에 가가지고 열심히 자기들끼리 외치고 하는데 그러는 사이에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드라이브는 계속 갈 것이고 그러다면 이제 이 보수층의 대응이 혼란에 빠지겠죠. 그러니까 일단 장동혁 체제로는 개헌 드라이브를 막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런 실력도 없고 힘도 없고 더구나 헌법을 파괴한 윤석열 잔존 세력인데 헌법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이 되겠느냐 이거죠.
아니 그러면은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 대통령발 개헌 드라이브 여기에 국민의힘이 호응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철저히 반대하고 배격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을 주어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봐요. 예. 국민의힘이 아니라 예. 국민힘이 아닌 국민 전체죠. 이 개헌이라는 것은 예. 국민 모두에게 삶을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니까 예. 이런 개헌 논의는 안 됩니다. 이런 개헌은 필요해요. 예. 하지만 이런 식으로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이죠. 개헌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정략적, 공작적 또 사익을 추구하는 개헌은 안 되고 이것이 후다닥 치러지면은 예. 이거는 국가적 비극이 돼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개헌은 정략적, 그다음에 사익 추구적 이런 목적이 있다. 그게 강하죠. 강하죠. 그리고 권력 구조 개헌 논의를 하려면은 권력 구조 개편에 집중해야 돼요. 예. 그리고 여기는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 만나시면은 예.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은 제가 만나본 정치인 중에 80%는 내각제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 나에게도 기회가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연임제 중임제 이 이야기는 예. 대통령과 대통령이 될 사람들의 이야기지. 이거 그러니까 이 국민적 대토론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요 얘기 좀 해보죠. 올림픽공원. 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광복절에 오후에 올림픽공원을 갔는데 거기 보니까 현역 의원 한 20명이 왔고 원외 당협위원장들까지 좀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박충건 이제 수석 대변인이 현장에서 누구누구 왔는지 체크하는 모습도 좀 보였다는데 이거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저게 사진 찍힌 사람들을 앞으로 벌 받을 겁니다. 벌이요? 예. 예. 지금 뭘 외치고 있습니까? 전국 재선거 외치고 있잖아요. 예. 부정선거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거기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아니, 맞죠 이거? 다 거짓말 아닙니까? 예. 부정선거 아니잖아요. 부실 관리지. 예. 그리고 전국 재선거는 지난 6월 3일 2,700만 명이 투표했는데 예. 그거 다 무효화하자는 겁니다. 선거 무효화 투쟁이에요. 예. 쿠데타적 발상입니다. 선거해놓고 이거 무효화하고 재선거하지 않은 것은 예. 쿠데타 해가지고 직분에 성공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불량 상품을 팔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가능한 걸 이야기해야죠. 비스마르크가 정치를 어떻게 규정을 했느냐 하면은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그랬어요.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데 예. 이분은 지금 불가능한 상품을 팔고 있는 일종의 대국민 사기극이고 그 성격은 완전히 헌법 그리고 선거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는 예. 판사 출신입니다. 예. 판사 출신이 헌법을 무시하면은 그건 가중처벌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참석한 사람들 보니까 대부분 지도부고 다 지도부예요. 물론 뭐 제가 봤을 때 최고위원들 중에서는 우재준, 양양자, 김재원 이 최고위원은 빠졌고 예. 그리고 이제 현역 의원은 몇 사람 더 있습니다. 벌 받는다는 얘기는 다음 총선 공천 탈락? 공천 배제 대상이지. 확실한 공천 배제 대상이지. 예. 요사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 관저를 호위하기 위해서 몰려갔던 44명, 예. 44명 명단이 예. 앞으로 공천 배제 대상으로 오를 거 아닙니까? 이번에 갔던 사람은 같은 맥락이잖아요. 같은 예. 맥락. 근데 장동국 대표가 만약에 연임해서 공천권 가지면 공천 우대인데 이분들 이 사람들은. 연임되면은 당 깨진다고 보고. 아 그래요? 아니 예. 장동혁 연임을 예. 그냥 방관하는 당이면은 예. 그건 깨지든지 아니면은 국민들이 제명을 해야지. 예. 아니 왜냐면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왜 드렸냐면 장 대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싸우지 않는 사람은 국민의힘에 필요 없다. 예? 공천 기준은 이제 대여 투쟁력 이런 거 얘기했고 그 그다음에 정확하게 해야지. 그 싸우지 않는 대상은 예. 한동훈 세력과 싸우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 제거 대상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지. 아 그래요? 예. 아니, 모든 게 이 사람 생각은 예. 윤석열을 교주로 보는 그런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왜냐면 이번에 사실 당협위원장이 물갈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8월 말에 그래서 지금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그래도 몇 명 좀 올림픽공원에 나온 거 아니냐라는 좀 관측도 있거든요. 이 물갈이 폭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세요? 싹? 뭐 하고 싶은 대로 하겠는데 예.
근데 그 뒷감당을 하겠느냐는 거죠. 뒷감당이라는 건 뭐죠? 아, 요새 또 며칠 사이에 그 뭡니까? 인간 받침대인가 뭐 그 사건이 일어나고 해가지고 예. 이거 올림픽 공원에 간 효과가 싹 사라져 버린 게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니, 요거 마지막으로 짧게 짚어볼게요. 국회 이제 선관위 국조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상현 의원이 최근에 이제 부정선거하고 불선거는 다르다. 이러면서 청문회 도중에 주진우 의원, 김은혜 의원과 신경전을 벌였고, 나경원 의원에게는 뭐 끝장 토론까지 제안했습니다. 물론 나경원 의원은 거부했지만,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윤상현 의원이 예. 정확하게 아주 용감하게 예. 이야기한 거죠. 이분이 특조위 위원장을 맡으니까 예. 비로소 실감한 거예요. 어허. 부정선거 음모론이 얼마나 엉터리냐. 근데 이분 이야기는 명쾌하잖아요. 당락은 어디서 결정되느냐. 개표장에서 결정이 되는 거지. 예. 투표율 조작하고 득표율 조작 100번 해도 선관위 상황판을 100번 조작해도 당락은 바꿀 수 없다. 그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경원 의원과 한번 토론해 보겠다고 했는데 왜 안 받아주죠? 근데 국민의힘이 부정선거 이슈에 올라탄 사람들이 예전보다 좀 많아지는 모양새예요. 이건 왜 그런다고 보세요? 그 사람들이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예. 당원들 아니겠어요? 예. 당원들의 뭐 한 반 정도가 부정선거 음모론 믿는 사람들이니까 당원 눈치 보는데 그럴수록 당원 눈치 볼수록 예. 국민들하고는 멀어지는 거죠. 그건 당선권에서 멀어진다는 이야기지.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오래간만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둘러싼 분위기가 6.3 지방선거 전 뭐 미국 가서 사진 찍고 뭐 욕먹고 할 때 분위기 그때는 뭐 이제 금방 그만둘 수밖에 없을 거야. 그랬었잖아요. 그랬었죠. 근데 이제 서울시장 선거 이기고 안 그만둬도 되네. 그리고 뭐 그래도 조금 있으면 그만두겠지. 뭐 그런 분위기였었잖아요. 요즘은 분위기가 장동혁 대표 연임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된 그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선관위의 그 선거 관리 부실. 네. 이게 그 단초를 마련해 준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보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네. 저것도 문제가 있네. 이런 것들이 계속 터져 나오면서 야, 이거 진짜로 부정선거 있었던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의구심 같은 것들이 증폭된 것들이 사실입니다. 극히 일부에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특히 이제 장동혁 대표나 이른바 당권파 이런 분들은 그것을 거의 기정사실인 것처럼 밀어붙이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선전선동일 수도 있는데요. 그게 무슨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밀고 가면서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 같은 것들을 강화했던 게 사실이죠. 그게 이제 상징하는 게 올림픽공원 집회인데. 그렇습니다. 그 올림픽공원 집회 초창기 뭐 그리고 중간에는 거의 장동혁 대표 혼자 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 광복절날은 현역 의원도 엄청나게 가고 당협위원장도 엄청나게 새몰이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변화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요. 처음에는 진짜로 그 참정권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시작이 됐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무슨 성족이나 태극기나 이런 걸 흔들면서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게 아니죠. 근데 이게 점점 변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쨌든 생계도 있는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기화되니까 나오지 않게 됐는데 전문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전문가들이 이제 거기 등장하기 시작한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완전히 성조기 태극기 들면서 이거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기를 장악하기 시작했고 예. 그 이후에 선관위가 계속 선관위의 부실 관리가 더 드러나니까 예. 그런 것들이 그 시위에 그 기름을 끼얹은 그런 양상이에요. 아니 제가 지적한 건 그 말이 아니고 거기 시위 모습은 그런 식으로 이제 고착이 됐고 네. 그리고 또 그 목소리를 받아서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치던 게 장동혁 대표의 초창기 목소리였는데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는데 무슨 재선거를 합니까? 그러니까 당에서는 전혀 이건 씨알이 안 먹히는 그렇죠. 목소리였단 말이에요. 예. 따라서 올림픽공원 집회에도 거의 장동혁 대표 혼자만 가서 손팻말 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당내 분위기가 변했다는 거죠. 그게 보세요. 바로 지난 광복절 날은 최고위원뿐 아니라 현역 의원들 다수가 가고 그 원외 당협위원장 한 40여 명까지 갔단 말이에요. 이런 건 처음 아니냐 이 말이죠.
그거는요. 네. 지난번에 작년에 그 대구에서 집회할 때도 그랬고 이 저 동원령을 내리면 그러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동안엔 동원령을 안 내렸던 거고. 아니 예를 들면 뭐 물론 여기서 공식적인 동원령을 내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그 원외 당협위원장들에 대해서 예. 이거는 뭐 모두가 다 투쟁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잘라버리겠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파리 목숨 아닙니까? 예, 예. 제도에 의해서 아무런 보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그동안은 사무실을 낼 수도 없었지 않습니까? 예. 법적으로. 그런 사람들인데 거기다 대고 투쟁에 동참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분들은 다 올리더라고요. 나 몇 명이랑 같이 갈게요. 몇 명이랑 같이 갈게요. 50명이랑 같이 갑니다. 자, 바로 그 점이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아유 이제 아까 늦어도 가을 전에는 그만둘 수밖에 없을 거야라는 분위기에서 당 윤리특위와 조강특위를 가동하면서 당을 완전히 휘어잡는 상태로 변하고 있다. 전 그렇게 읽힌다 이거죠. 그거는 이제 제도가 주는 권력인 거죠. 그러니까요. 제도의 권력이라는 것은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지금 계속 대통령하고 있을 겁니다. 당연하죠.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게 제도가 주는 권력이죠. 맞습니다. 예. 당대표도 마찬가지죠. 예, 예. 당대표도 근데 그 이전까지는 정치적으로 선거에서 대패를 하고 나면 본인들이 알아서 물러났던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아니 근데 그거 안 물러나면 안 물러나겠다. 그리고 대신에 당을 장악하겠다. 예. 하고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방법이 없죠. 없습니다. 맞아요. 예, 없어요. 저는 이제 어쨌든 당권파에 반대하는 입장을 계속 그 표출해 왔기 때문에 의원들을 만나보면 의원들의 8, 90%는 아유 이게 장동혁 대표로 얼굴로는 우리 총선 못 치러요. 그런 목소리를 내지만 세력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도로서의 권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8.15 그 광복절을 맞아서 이렇게 사실상의 총동원령이 내려진 거고. 예, 예. 그리고 간 분들을 보면 다 보면 이른바 친윤이라는 친윤 강성 물론 분들이 그렇긴 가신 해요. 거잖아요. 예, 예. 여기 뭐 그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간 분은 전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김민전, 김장겸, 최보윤, 박충건 뭐 이런 분들이 강명국, 김대식 그다음에 여기 무슨 뭐 박대출 의원이나 구작은 박승민 의원은 그 이전에도 수시로 갔던 분 거기 올공에 많이 갔던 분들이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의원의 변화는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의원의 변화는 글쎄 제가 뭐 심리학자는 아닙니다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권력의 그 눈이 멀어서 스스로를 망가뜨린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에 나오는 맥베스 장군이냐 아니면 그 모차르트의 천재성의 그 질투심 때문에 스스로 끊임없이 그 모차르트를 파멸시키는 것에만 자기의 인생을 걸었던 살리에르냐 아니면 그 중간이냐 뭐 이런 식으로 우스갯소리를 술자리에서들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2011년인가 12년에 그 안철수 의원이 처음에 출마를 할 때부터 그때 기자였기 때문에 옆에서 지켜봤는데 안철수의 새 정치라는 것들이 상당히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움직인 측면도 있었어요. 그런데 내용이 좀 없었죠. 내용은 별로 없었죠. 구호만 있었고. 예, 그리고 뭐 그때 이제 뭐 청춘 콘서트라고 그래서 전국을 돌면서 콘서트를 했었고 그런 것들이 많은 인기를 끌긴 했었는데 요즘 그 안철수 의원을 보면 그리고 그 2024년 12월 7일 날 첫 번째 탄핵 그 안이 국회에 올라갔을 때 그때 혼자 앉아서 앉아서 탄핵해야 된다라고 맞아요. 주장했던 안철수 의원과 지금 올림픽 공원에 가고 그다음에 아주 강성 발언들을 통해서 이른바 극우 성향의 어떤 그런 그 지지자들의 입맛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안철수 의원들의 모습을 보면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지? 그게 안철수 의원 개인의 변화라기보다 국민의힘 당원들과 지지층들의 생각대로 움직여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이라는 게요. 생각해 보세요. 그 2024년 불과 2년 전 아닙니까? 그때 6월인가 7월에
당대표 경선을 할 때 예. 한동훈 대표가 63%를 얻었어요. 예,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라는 게 그 사이에 당원들이라는 건 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하기는 합니다만 아니,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준석 대표를 대표로 뽑은 당원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서 전략적으로 확실히 그 자신의 정치적 성향은 아주 극우적인 성향을 갖고 있지만 당을 위해서 이준석도 뽑고 한동훈도 뽑던 당원들인데 탄핵과 그 계엄 사태 이걸 거치면서 이분들이 좀 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몇 퍼센트인지의 예, 여부가 예. 중요한데 그러니까요. 사실 저는 그게 당의 대다수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후에 또 새로 입당한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당원 중에는 거의 한 반반 정도로 그런 정도 포진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여져요. 그죠. 한 절반 정도는 이른바 윤호개인이라는 주장에, 그러니까 그 주장의 근본은 그거죠. 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둘 다 우리 당 대통령들만 탄핵을 당하는 거야. 그러게요. 뭐 이재명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잘못한 게 없었어. 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생각이에요. 예. 하지만 현실적인 것들을 예를 들면 비상계엄을 했다라든가. 근데 그 비상계엄도 오히려 옹호하려고 하는 분들까지도 많잖아요, 거기에. 글쎄 많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 저는 당원의 한 절반 정도. 그렇게까지는 안 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원래 그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과잉 대표되게 마련이잖아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그 무슨 신천지에서 무슨 5만에서 6만 명이 저 지시를 받고 입당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뭐 우리공화당이라든가 자유통일당이라든가 뭐 황교안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중 당적을 그렇죠. 가진 분들도 있죠.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들이 과잉 대표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잉 대표인지 정말 과반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 같은 사람도 장동혁 대표 체제를 그대로 인정하고 혹시 내년 봄에 있을 서울시장 보선에 자기가 후보가 되려면 이런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라고 변한 건지.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목소리를 내서 서울시장에 당선될 수 있습니까? 근데 우선 내부 경선 통과해서. 글쎄요. 저는 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마지막인데 내가 마지막에 뭐라도 해봐야 되는데 예. 이대로 죽을 수는 없지 않아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도 그런지도 모르겠다라는 추정은 됩니다만. 한동훈 의원은 요새 왜 이렇게 조용해요? 글쎄요. 여러 가지 활동도 하잖아요. 물론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하고 있고 또 지역에서 예.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은 그냥 무소속 의원이에요. 그러게 말해요. 네, 무소속 의원이고 지금 무슨 제도가 주는 권력이라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아무튼 재보선에 당선되고 그 직후에 했던 그 정치권의 전망만 해도 뭐 어차피 한동훈은 이제 들어갈 거야. 그리고 장동혁은 어차피 이제 물러나게 될 거야라는 그렇죠. 해석이었다면 그렇죠. 요즘의 해석은 아니야. 국민의힘은 장동혁 체제로 그냥 쭉 갈 것 같아. 한동훈은 오랫동안 못 들어갈 것 같아. 라고 변했어요. 근데 그럴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러면? 말씀드렸던 네. 대로 이게 그 선관위의 문제 있잖아요. 글쎄 그건 그걸로 인해서 이제 상황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얼마나 오래 갈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당내에 있는 의원들을 만나보면 당내 의원들의 상당수가 의원들은 그래요. 네, 장동혁 체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정적이죠. 데다가 그리고 이제 그 정앵커님이 그 우리 당원들에 대해서 얘기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절반 이상은 이거 장동혁 체제로는 안 돼. 어차피 뭐 그 부정선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말이 맞나 이렇게 반신반의하는 분들도 장동혁 얼굴로 선거는 칠 수 없어. 그럼 언제쯤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진짜 저는 몇 가지 변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지금 올림픽공원 시위가 계속되고 있고 장동혁 대표는 그거를 빌미 삼아서 계속 네.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국조특위에서도 우리 당 내부에서도 갈려 있어요. 맞아요. 예를 들면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
그리고 서범수 그 간사는 빨리 올림픽공원에 있는 거 274만 표 재검표 하자. 예. 35만 표는 서울시장과 관련된 거예요. 거기에서 4만 8천 표를 오시장이 이겼어요. 예.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그걸 재선거를 하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안 먹히죠,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거는. 근데 그렇게 계속 그 청년들한테 주장을 하면서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조특위에서는 지금 다른 의원들, 예를 들면 주진우, 신동욱, 그리고 김은혜 이런 의원들이 그 개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거를 특검으로 넘기자. 특검 먼저 하자는 거죠. 네, 그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 어쨌든 특검 후보가 2명이 지금 추천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임명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특검에서는 특검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재검표하는 걸 거예요. 예. 그리고 재검표는 우리가 여러 차례 봤지만 충주에서도 해봤고 네. 그리고 큰 통영에서도 변화가 해봤고. 없죠. 그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아무튼 근데 그런 재검표가 끝나면 또 하나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특검에서 예를 들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선관위를 다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예. 사실은 이게 다 설명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특검에서 전부 다 밝혀지고 나면 저는 사실은 그 서버도 다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아무튼 해요. 근데 그런 일이 마무리되면 더 이상 버틸 명분이 없어진다? 적어도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버틸 명분은 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윤리특위에서 이제 징계안 나올 것이고 조강특위에서 진짜 막 물갈이 하고 합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게 과연 얼마나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걸 현실화 시키면 그때가 장 대표 체제가 무너지는 때인가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 징계를 줄줄이 했다고 쳐보세요. 근데 지금 현재 윤리위는 그 도덕적 정당성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빚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가처분을 만약에 법원이 예. 전화 배현진 의원과 마찬가지로 내면은 이거를 가처분을 줄줄이 받아주는 사태가 생겼다고 쳐보세요. 예를 들면 판사가 지금 현재 윤리위는 문제가 있다. 예. 이것은 너무 정치적으로 오염된 윤리위다라고 결정을 하고 가처분을 받아들여줄 경우, 그래서 가처분이 줄줄이 받아들여지면 장동혁 대표 체제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치명타를 입게 되겠죠. 아무튼 김종혁 전 최고가 읽고 있는 국민의힘은 제도적 권력으로 장동혁 대표가 버티고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윤리위 조강특위가 제대로 막 물갈이도 하기 어려울 것이고 조만간 정리가 될 것이다라고 읽으시는군요. 조만간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해서 그렇게 뭐 아무리 제가 비판하는 당 대표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미 그 제도적 권력 외에 권위를 상실한 그런 당 지도부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정통성의 시비가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것을 계속 끌고 나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읽으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조금 달라요. 야, 국민의힘 안에서 이게 오히려 그쪽이 더 힘을 얻어가는 쪽으로 변하네. 이거 보수 정당이 재건의 길을 찾기가 정말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커요. 그러면 뭐 저희 보수는 거의 제가 보기엔 괴멸의 길로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저희가 그 건강한 보수로 재건되지 않으면 그래야 되는데 네, 그럼 저희는 어려워지는 거죠. 참. 자, 오래간만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동훈 의원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꿀잼 정치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동훈 의원을 지지하는 마음 하나로 채널을 열었고 동료 시민분들의 응원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구독자 1만 5천 명이 넘었고 167만 조회수를 넘겼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꿀잼 정치는 매일 한동훈 의원을 위해 밤낮 없이 주말 없이 영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 멤버십 가입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도와주세요. 동료시민 정순근님, 김종상님, 이동현님, 박희수님, 한나님, 커피 한 잔, 첼리니님, 전영재님, 리님, 미자금님, 손은희님, 최성태님, 슈퍼캡틴 마스터님, 노윤옥님, 이미줄님, 주한식님, 최순철님, 영님, 이상태님, 비비빅님, 김채환님, 오청호님, 김정호님, 정민재님, 에밀엑스피님, 임승승장군님, 김성희님, 최청평님, DH님, 나나나님, 잼마님, 이영준님, 주성매님, EI7PW님, 이재니님, 미소님, 김명선님, 안대준님, 정순근님, 김영호님, 라이언님, 김경남님, 은하님, 차이용님, 정환식님, 중일남님, 조홍현님, 이광래님, 김동상님, 이희수님, 효지민님, 임경욱님, 3S님, 노영희님, 조윤경님, 준섭채님, 영희기민, 서석호님, 황명희님, 오정수님, 신동수님, 알프스님, 이성자님, 오디세이님, 채태자님, 이창열님, 김성수님, 김미희님, 오정수님, 신동수님, 김봉용님, 김경자님, 강경현님, 최원진님, 유병호님, 김기양님, 하섭진님, 안성광님, 변종수님, 탄이조아님, 한혁희님, 주종식님,
최상안님, 천호준님, 이덕연님, 박송아님, 한나님, 강선숙님, 강동길님, 고금식님, 카티에님, 김기숙님, 이상형님, 박승백님, 김숙자님, 허어롱님, 손실님, 최수기님, 인숙성님, 한순구님, 주동현님, 박경광님, 여밀수님, 김경남님, 정관훈님, 최덕웅님, 강영애님, 신삼영님, 김천식님, 이무규님, 전현숙님, 성명숙님, 김혜숙님, 정성희님, 참비치님, 김을수님, 전창규님, 접시꽃님, 이윤영님, 조선자님, 박광진님, 구름나그네님, 신차봉님, 채널님, 김승남님, 신명훈님, 정도수님, 이영숙님, 박완서님, 오인숙님, 최한영님, 김성길님, 김용범님, 김용옥님, 강상수님, 김태현님, 고윤재님, 송순철님, 이자연님, 박영철님, 주옥균님, 학근님, 진월정애님 감사합니다. 한동훈의 헌법과 상식, 사실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더 나은 영상을 위해 지금 이 순간도 최선을 다하는 꿀잼 정치가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